계모 주제에 시어머니 대접을 바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찻잔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괜찮아, 괜찮다고.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구석이 유독 아렸습니다. 미영 씨는 올해로 61살입니다. 20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 만에 홀로 된 지 벌써 7년째거든요. 남편 박성호 씨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에게는 16살 된 의부사들 민수가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 민수가 던진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친엄마는 민수가 7살 때 다른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갔거든요. 그 후로 아버지와 둘이 살던 민수에게 미영 씨는 새엄마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혈육도 아닌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밤마다 울며 아버지를 찾는 민수를 달래고 학교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일들을 챙기고 사춘기에 반항하는 아이와 신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당부했거든요. 미영아, 민수만은 부탁한다. 내가 못다 해준 아버지 역할까지 내가 해줘야 해.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늦은 밤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 민수의 학원비를 댔습니다. 민수가 의대에 진학하겠다고 했을 때 등록금이 부족해서 집까지 담보로 잡았지요. 엄마, 제가 의사가 되면 다 갚을게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부터 미영 씨에게 엄마라고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친엄마가 아닌데도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민수가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29살이 된 민수는 이제 제법 듬직한 남자로 자랐어요. 키도 크고 의사 가운을 입은 모습이 정말 근사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지내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며 매달 생활비도 넣어주고 용돈도 챙겨줬습니다. 미영 씨는 처음으로 마음을 놓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민수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의 그 아가씨는 같은 병원 간호사였거든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밝은 것 같았는데 뭔가 미영 씨를 대하는 태도에서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민수 오빠 어머니시죠? 인사는 정중했지만 눈빛이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친어머니인지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께서 민수 오빠를 직접 낳으신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미영 씨가 계모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민수의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수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친어머니가 아니시니까 상견례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주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웃으면서 덧붙였죠. 계모 주제에 시어머니 대접을 바라세요? 그 순간 미영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15년간 쏟은 정성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민수 앞에서 창피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민수는 그때 화장실에 가서 그 말을 듣지 못했거든요. 아마 들었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영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과연 자신이 끝까지 민수 곁에 있어도 되는 걸까요? 혈육도 아닌 자신이 민수의 새로운 출발에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미영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그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민수가 수진의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식사를 하자고 했거든요. 정식 상견례는 아니었지만 서로 얼굴 한번 보고 인사나 나누자는 자리였어요. 미영 씨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갈비찜도 하고 잡채도 만들고 손님상에 올릴 수 있는 정성 가득한 음식들을 차렸지요. 민수를 키우면서 익힌 요리 솜씨를 모두 발휘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맛있겠다. 민수가 흐뭇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아무래도 예비 사돈들 앞에서 좋은 인상을 줘야 할 텐데 음식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오후 6시 수진이 부모님과 함께 왔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였어요. 옷차림도 깔끔하고 말씨도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미영 씨가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수진의 부모님도 웃으며 인사를 받았지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자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민수 어머님께서 음식을 참 잘하시네요. 그런데 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키우신 건 아니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영 씨는 당황했습니다. 네, 민수가 7살 때부터요. 아, 그럼 친어머니는 따로 계시는구나. 그래서 민수가 어머님을 어떻게 부르나요? 엄마라고 불러요.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수진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요즘 시대에는 재혼 가정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민수 친어머니와는 연락이 닿나요? 아니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대화가 자꾸 예민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민수가 중간에서 화제를 돌리려고 했지만 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결혼 후에 신혼집을 따로 구할 예정이에요. 어머님께서는 계속 여기서 혼자 지내시면 되고요. 그 말에 민수가 놀란 듯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왜요?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잖아요. 어차피 어머님도 친어머니가 아니시니까 저희가 따로 사는 게 서로 편할 거예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영 씨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수진의 부모님조차 당황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수진아, 그런 말은. 수진의 어머니가 말을 말렸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이해하시죠? 결혼 후에는 저희 둘이서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영 씨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간섭이라니요. 자신이 언제 간섭을 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오히려 민수가 독립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오빠도 알잖아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어머님께서 친어머니가 아니신 건 사실이고 저희가 결혼하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잖아요. 수진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그때 수진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키워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아버지, 그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재혼할 때부터 각오하셨을 테고요. 수진의 말에 미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민수에게 상처가 될 테니까요. 수진 씨 말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영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지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민수야. 수진 씨 말이 틀리지 않아. 너희들 새 인생을 시작하는데 계모인 내가 끼어들 필요는 없지.
미영 씨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이 돌아간 후 민수가 미영 씨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오늘 수진이가 말이 너무 심했어요. 제가 따져 물을게요. 아니야, 민수야. 그 아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미영 씨는 민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어른이 되었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해. 엄마는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을 수 없어. 그날 밤 미영 씨는 방 안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지난 15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민수가 아프면 밤새 간병했던 일, 대학 입학 발표날 함께 기뻐했던 일, 의사가 되던 날 어찌나 자랑스럽던지.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의 그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계모 주제에 과연 자신은 민수에게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아버지가 죽은 후 잠시 거쳐간 사람일 뿐일까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동안 미영 씨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날카로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밥맛도 없고 무엇을 해도 집중이 안 됐어요. 민수는 그런 어머니가 걱정되었는지 자꾸 살피더라고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응,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한 것뿐이야. 미영 씨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민수에게 짐이 되는 걸까요? 혈육도 아닌 자신이 괜한 욕심을 부린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수술이 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그래도 미영 씨가 차려놓은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엄마,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미영 씨의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를 자신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빠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민수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미영 씨는 거실 한 구석에 있는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찍은 사진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7살 때 처음 만난 날 민수는 얼마나 작고 불쌍해 보이던지요. 친엄마를 그리워하며 밤마다 울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의젓한 어른이 되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때 축구를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간 날의 사진도 있었어요. 미영 씨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지요. 의대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미영 씨는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등록금이 너무 비쌌거든요. 하지만 민수의 꿈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때 민수의 간절한 눈빛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집까지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학 입학 발표 날 민수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지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이 일은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의대 졸업 후 병원에 취직했을 때 처음으로 수술복을 입은 민수의 모습을 본 순간 미영 씨는 가슴이 터질 만큼 자랑스러웠어요. 엄마, 제가 해냈어요. 수술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민수의 모습이 사진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도 함께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추억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의 그 차가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계모 주제에 시어머니 대접받고 싶어? 과연 자신이 괜한 욕심을 부린 걸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키운 게 잘못이었을까요?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옷바람으로 거실로 와서는 앨범을 보고 있는 미영 씨를 발견했어요. 엄마, 왜 이걸 보고 계세요? 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미영 씨가 얼른 앨범을 덮으려고 했는데 민수가 옆에 앉더라고요. 저도 같이 볼게요. 민수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이때가 제가 중학교 때네요. 축구하다가 다쳤을 때인가? 응, 맞아. 그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리고 이건 제가 대학 합격 발표 받던 날이고요. 엄마랑 둘이 울었죠.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 순간 미영 씨도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민수야. 네, 엄마.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수진 씨 말을 듣다 보니까 혹시 내가 너희 결혼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미영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듯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는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하지만 수진 씨가 싫어하잖아. 계모라고.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제가 수진이와 얘기해 볼게요. 그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미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그렇게 하면 너만 곤란해져. 수진 씨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해. 뭐가 이해가 돼요? 나는 너희 친엄마가 아니잖아. 그런데 시어머니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엄마, 민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영 씨가 깜짝 놀라 민수를 쳐다봤어요. 엄마는 제 친엄마예요. 피는 안 섞였을지 몰라도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없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어요. 의사도 못 됐고 이렇게 살아갈 힘도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미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하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는 않겠다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너무 참고만 살았어요. 민수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였습니다. 자신도 당당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미영 씨는 조용히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요. 우선 민수의 생활비부터였어요. 지금까지 미영 씨는 민수가 주는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모자란 부분은 자신이 채워왔습니다. 식료품비, 공과금, 집 관리비까지 모든 걸 꼼꼼히 챙겼거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랐습니다. 민수가 주는 돈으로만 살림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안 살림의 규모도 줄였습니다. 엄마, 왜 반찬이 이렇게 간단해요? 민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너 가지 반찬을 차리던 미영 씨가 오늘은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정도만 준비했거든요. 아, 요즘 장 보는 돈을 조금 줄이고 있어서 그래. 왜요? 제가 생활비를 적게 드린 건가요? 아니야. 내가 주는 돈으로도 충분해. 다만 앞으로는 그 돈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해. 미영 씨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민수의 빨래를 따로 해주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민수가 일이 바빠서 빨래할 시간이 없으면 미영 씨가 알아서 다 해줬거든요. 엄마, 제 와이셔츠가 어디 있어요? 빨래 바구니에 있을 거야. 내가 빨아야지. 엄마가 안 해주시는 건가요? 민수야,
너 이제 곧 결혼할 사람이야. 수진 씨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미리미리 독립하는 연습을 해야지. 민수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빨래를 직접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세탁기 돌리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다리미질은 영 서툴렀습니다. 엄마, 와이셔츠 다리미질 좀 도와주세요. 아니야, 직접 해봐. 결혼하면 수진 씨가 해줄 거 아니야? 미영 씨는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결국 구겨진 와이셔츠를 입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 민수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러세요? 예전이랑 다른 것 같은데. 다를 게 뭐가 있어? 너 이제 어른이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지. 미영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서운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민수가 수진과 함께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러 왔거든요. 엄마, 저희 결혼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을지 의논하려고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옆에 앉은 수진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미영 씨를 바라봤어요. 아마 결혼 자금을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지금까지의 미영 씨라면 그랬을 거예요. 집을 팔아서라도 민수의 결혼을 성대하게 치러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건 너희 둘이 알아서 해야지. 민수와 수진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야, 너 이제 성인이고 의사야. 내 결혼은 내가 책임져야지. 엄마가 왜 나서? 미영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서운해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아들 결혼인데. 수진 씨 말이 맞아요. 제가 계모니까 굳이 나설 필요가 없죠.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살짝 빨개졌어요. 자신이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거였거든요. 어머님,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수진 씨.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정신을 차렸어요. 미영 씨는 오히려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너희 인생이니까 너희 힘으로 해보렴. 엄마는 옆에서 지켜만 볼게.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 계모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어? 미영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지금까지 너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그날 이후 미영 씨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민수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고 결혼 준비에 대한 조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자신의 일만 했습니다. 수지는 처음에는 시원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침내 계모가 물러났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웠거든요. 예식장 예약부터 시작해서 혼수 준비, 신혼집 구하기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그런데 민수는 병원 일이 바빠서 결혼 준비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준비는 수진의 몫이 됐어요. 오빠,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미안, 수술 들어가야 해서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수지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라면 시어머니가 도와줘야 할 일들을 혼자서 다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미영 씨는 정말로 나서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만 했습니다. 수지는 서서히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2달 앞둔 어느 날 수진의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진 거였어요.
사실 결혼 준비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힘들었거든요. 예식장에서는 이런저런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혼수 준비는 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신혼집까지 구해야 하는데 민수의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원래 계획은 이랬습니다. 미영 씨가 집을 팔아서 결혼 자금을 지원해주고 자신은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민수와 수진이 좋은 신혼집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미영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집 파실 생각은 없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미영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왜 집을 팔아? 나도 살 곳이 있어야지. 그러면 결혼 자금은 어떻게 하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왜 나서?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아들 결혼할 때 정성을 다해 도와주는데 민수의 어머니는 왜 이러는 걸까요? 어머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수진 씨, 내가 계모라고 하지 않았나요? 계모가 왜 그런 일까지 해야 해요? 미영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신이 했던 말이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수진은 민수에게 화를 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왜? 뭐가 심해? 결혼 준비를 전혀 도와주지 않으시잖아요. 다른 집 어머니들은 아들 결혼할 때 발품도 팔고 돈도 보태주고 그러는데 민수도 그 점이 이상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라면 분명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줬을 텐데 요즘은 너무 무관심했거든요. 엄마한테 내가 얘기해 볼게. 하지만 미영 씨의 대답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민수야,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는 끼어들고 싶지 않아. 엄마, 왜 이러세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예전이랑 지금이랑은 달라. 수진 씨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끼어드는 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 민수는 답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신혼집 계약 때문이었어요. 민수와 수진이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았는데 전세 보증금이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민수의 적금과 수진의 부모님 지원금을 합쳐도 부족했어요. 오빠 어떻게 하죠? 이 집 정말 마음에 드는데. 수진이 속상해했습니다. 위치도 좋고 신혼집으로 딱 적당한 곳이었거든요. 다른 집을 더 알아보자.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하지만 수진은 불만이었어요. 친구들이 사는 신혼집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왜 우리만 이렇게 어려워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다 지원해 주던데. 그때 수진의 화가 폭발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너무 심해요. 아들 결혼하는데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나요?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해요? 사실이잖아요. 계모라고 해서 이렇게 냉정할 수 있는 거예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그 말만은 하지 마. 오빠도 답답하지 않아요? 어머님이 집만 팔아도 우리 문제는 다 해결되는데. 이런 갈등이 계속되자 수진은 급기야 직접 미영 씨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 어머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집을 담보로 해서라도 대출을 받으시거나. 미영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돼. 이 집은 내가 살 곳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당장 신혼집이 필요한데.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진 씨,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어머님은 정말 매정하세요. 다른 집 어머니들은 아들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데. 그 순간 미영 씨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집 어머니들은 친엄마니까
그러는 거겠지. 네, 나는 계모잖아. 수진 씨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수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수진은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민수는 물론이고 양쪽 부모님들까지 있는 자리에서요. 어머님은 정말 이상해요. 아들 결혼하는데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나요? 모든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몰랐거든요. 키워줬다고 생색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도와주지도 않으시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어요. 계모면서 왜 엄마 행세를 하세요? 그러면서 정작 엄마가 해야 할 일은 안 하시고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조차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던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탁! 수진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수진은 뺨을 부여잡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그만해.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였어요. 내 앞에서 내 엄마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오빠, 내가 뭔 말을 했다고. 엄마한테 계모 운운하는 것도 들었어. 그리고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도 다 들었고. 민수는 수진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분은 엄마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야. 수진의 부모님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민수야, 일단 진정하고. 아닙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민수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진이가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봤어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어요. 미영 씨가 놀라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 이제는 말해야 해요.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엄마는 제가 7살 때 집을 나갔어요. 다른 남자와 도망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분은 이분뿐이에요. 혈육은 아니지만 제게는 진짜 엄마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시고 의대 등록금을 위해서 집까지 담보로 잡으셨어요.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이분 덕분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이분을 계모라고 업신여기고 시어머니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민수는 수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는 내 엄마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 그리고 미영 씨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엄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민수는 다시 수진을 향해 말했어요. 만약에 내가 우리 엄마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우리는 결혼할 수 없어. 오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수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가족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내 가족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없어. 그 순간 수진의 어머니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민수야, 우리 수진이가 말실수를 한 것 같구나. 사과할게.
어머님 말실수가 아니었어요. 계속 그래왔어요.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과하는 건 수진이가 아니라 어머님이시잖아요.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됐습니다. 수진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빠, 나는. 수진아, 내 엄마한테 사과해. 민수의 말에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오빠, 하지만 나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야. 어머님이 친어머니가 아닌 건 사실이잖아.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더욱 차갑게 굳어졌어요. 그래, 친어머니는 아니야. 하지만 친어머니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신 분이야.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에게는 이분이 유일한 어머니세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모욕하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수진의 부모님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날 밤 수진은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거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민수는 수진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이 먼저 연락을 해왔거든요.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요.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 했어요. 오빠, 그날은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요. 하지만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뭐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야? 어머님이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요. 그건 사실이잖아. 민수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정말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민수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자세히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수진에게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내 친엄마 얘기부터 할게. 민수는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엄마는 나를 낳고 나서도 계속 다른 남자들과 만났어. 아버지가 일하러 가신 사이에 말이야. 수진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5살 때부터 기억이 있어. 집에 오는 낯선 남자들,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던 일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엄마는 그 남자들 중 하나와 도망갔어. 나를 두고 말이야. 오빠, 그때 내 나이가 7살이었어. 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지셨고 나는 매일 울었어. 민수는 잠깐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계속했어요. 친엄마가 떠나고 2년 후에 지금 엄마를 만났어. 아버지가 재혼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반대했어. 왜요? 또 떠날 거라고 생각했거든. 친엄마처럼 말이야.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달랐어. 처음에는 나한테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지. 억지로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그래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어. 엄마가 진짜로 나를 걱정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됐거든.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 내가 아팠을 때를 기억해. 독감으로 일주일을 앓았는데 엄마가 밤새 간병해 주셨어.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다고? 수진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위해서 밤새 간병하는 게 당연한 일이야? 수진이 할 말을 잃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더 했어. 내가 공부에 스트레스 받고 반항할 때도 엄마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의대 가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놀라셨는지 알아? 등록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하지만 엄마는 말리지 않으셨어. 그래서요?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으셨어.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내 꿈을 지원해 주신 거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 책값, 실습비까지 다 엄마가 대주셨어. 그것도 10년 동안 말이야. 그렇게 많이요? 수진아, 의대 10년간 드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 등록금만 해도 억 단위야. 거기에 생활비까지 합하면. 민수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엄마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어. 때로는 일을 2개씩 하시기도 했고,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너는 그런 분을 계모라고 부르면서 업신여겼어.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혈육이 아니라서 시어머니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지? 오빠 나는 수진아, 내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우리 엄마 덕분이야. 친엄마였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야. 그 순간 민수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친엄마는 내가 대학생일 때 한 번 나타났어. 네. 수진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 만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응, 만났지. 그런데 친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 달라고 하더라. 그때 사귀던 남자가 사업에 실패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수지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벌렸어요. 내가 의대생이니까 나중에 의사 되면 돈 많이 벌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거절했지. 그런데 친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계모 편을 드느냐고, 친엄마한테 의리도 없느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진짜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 엄마는 나를 키워주셨고 당신은 나를 버렸다고.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엄마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어. 아마 내가 돈을 주지 않아서 실망했겠지. 수지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수진아, 이제 알겠어? 혈육이 진짜 가족이 아니야. 진짜 가족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민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나를 진짜 가족으로 사랑해 주셨어.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도 말이야. 그 대화 이후 수지는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요. 민수는 집에 돌아와서 미영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엄마, 제가 수진이한테 다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는데? 엄마가 저한테 어떤 분인지, 그리고 친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미영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야,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아니에요, 엄마. 이제는 모든 걸 말해야 할 때였어요. 민수는 미영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엄마를 제대로 보호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무슨 말이야, 민수야. 수진이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바로 말렸어야 했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는 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셨는데 저는 엄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미영 씨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엄마, 저에게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친엄마든 계모든 상관없어요. 저를 진짜로 사랑해 주신 건 엄마뿐이거든요. 이틀 뒤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는 연락이었어요. 이번에는 민수와 미영 씨가 함께 나갔습니다. 수진은 두 분을 보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영 씨는 조용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빠한테 자세한 얘기를 듣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수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친어머니가 아니시니까 당연히 덜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친어머니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셨던 거네요. 미영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미영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수진 씨, 고마워요. 네, 덕분에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참기만 하고 살았다는 걸. 수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그리고 민수도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됐네요. 자기 엄마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된 거 보니까. 미영 씨는 민수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한 말은 뜻밖이었어요. 수진 씨, 하지만 우리는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수진과 민수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수진 씨가 사과를 했지만 이미 마음속에 상처가 났어. 그리고 수진 씨도 마찬가지일 거야. 미영 씨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서로의 가족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해. 하지만 수진 씨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수진이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수진 씨, 마음이 달라지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민수도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동안 수진과 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자신도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 민수와 수진의 결혼은 파혼됐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은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민수는 미영 씨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무슨 소리야, 민수야? 그동안 엄마가 저를 위해서 희생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민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누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면 저는 절대 참지 않을 거예요. 미영 씨는 그런 민수를 보며 뿌듯해했어요. 드디어 자신의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됐다는 걸 느꼈거든요. 몇 년 후, 민수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영 씨를 진짜 어머니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결혼식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우리 엄마 덕분입니다. 혈연으로는 엄마와 아들이 아니지만 사랑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모자지간입니다. 그날 미영 씨는 처음으로 계모가 아닌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혈연보다 깊은 것은 함께 버텨낸 시간과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